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대한민국 연예계의 어둠.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초호화 파티와 그 중심에 선톱스타들의 이름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단순한 루머라고 치부하기엔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연루된 인물들의 면면이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 리스트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부패한 권력과 연예계의 은밀한 거래가 얽혀 만들어낸 비극적인 초상화다. 특히 캄보디아 리스트로 알려진 이 소문의 진원지는 특정 해외 파티가 아닌 국내외를 막론하고 은밀하게 벌어진 고액 스폰서 및 사교 모임에 대한 연예인들의 참석 비용 리스트라는 점에서 더욱 경악스럽다. 이 가격표는 그들의 예술적 가치가 아닌 상품으로서의 이미지 프리미엄을 의미했다. 한때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국민 여동생부터 우아함의 상징이었던 톱 여배우까지 그들이 소문의 중심에 서게 된 하룻밤의 가격표와 그 장소에서 벌어졌다는 상상 초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부터 단독 공개한다. 이 비극적인 진실은 당신이 알던 연예계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다. 10. 박한별 버닝썬 그림자 속 9천만 원의 비밀 초대장 청순하고 발랄했던 그녀의 이미지는 남편의 버닝썬 게이트 연루로 산산조각 났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이 남편에게 쏠려 있을 때 그녀를 향한 또 다른 섬뜩한 소문이 지하 통로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중의 냉소와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바로 그녀가 남편의 영향력 아래 아시아 금융계의 거물들이 모인 비밀 파티에 참석하는 대가로 9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돈은 그녀의 입막음 비용이었을까? 아니면 더 거대한 거래를 위한 미끼였을까? 소문의 진원지를 추적하던 기자가 입수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P씨의 90이라는 짧은 문구가 반복되었다. 이는 여배우 P와 9천만 원을 뜻하는 은어였다. 소문에 따르면 이 파티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닌 아시아 금융계 큰손들이 모여 비밀리에 역의 투자를 논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박한별은 처음에는 남편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위한 단순한 자선 행사라고만 알고 참석했다고 전해진다. 남편은 그녀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나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다며 간절히 부탁했다고 한다. 그날 밤 그녀는 캄보디아의 한 외딴 섬 리조트, 심지어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외딴 곳에서 열린 파티에 도착했다. 분위기는 예상대로 화려했지만 리조트 전체의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과 불필요할 정도의 과도한 보안은 그녀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참석자들은 서로를 닉네임이나 암호명으로 불렀고 모든 대화는 철저히 암호처럼 오갔다. 충격적인 순간은 새벽 3시에 찾아왔다. 박한별은 잠시 바람을 쐴 겸 야외 테라스로 나왔다가 리조트 경계에 설치된 3중 철조망과 수십 명의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보이는 경호원들을 목격했다. 이곳은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차단된 거대한 VIP 감옥이었다. 이곳은 단순한 리조트가 아니었다. 참석자들 모두가 감시의 대상이자 동시에 거대한 비밀 거래의 인질이었다. 더욱이 그녀는 실수로 열린 한 방의 문틈으로 남편이 그 자리의 주최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중개인, 즉 연예인 조달책 역할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엿들었다. P의 이미지 덕분에 이번 투자가 성사될 것이라는 냉혹한 대화는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9천만 원은 남편의 사업 확장 자금이 아닌 그녀의 청순한 이미지 프리미엄 대가로 책정된 순수한 참석료였다는 사실에 그녀는 망연자실했다. 그녀의 이미지를 이용해 남편이 더 큰 거래를 성사시키려 했다는 배신감은 9천만 원의 충격보다 훨씬 컸다. 결국 그녀는 그날 새벽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리조트를 탈출하려 했으나 짙은 어둠 속에서 예상치 못한 지뢰 탐지기가 작동하는 소리를 듣고 발이 묶이고 마는데 이곳은 탈출이 불가능한 완벽하게 설계된 비밀 기지였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소문으로만 남아있으며 이후 그녀의 행적은
더욱 철저히 베일에 가려지게 되었다. 9. 홍수와 중국 활동 2억 원 루머. 3일간의 신데렐라 거래와 공안의 그림자. 중국에서 대륙의 여신으로 불리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홍수아. 그녀에게 쏟아진 루머는 그 스케일만큼이나 엄청났다. 중국 재력가들의 3일 일정에 전용기로 동행하는 조건으로 무려 2억 원을 받았다는 소문이다. 이는 그녀의 중국 내 인기가 절정일 때 퍼져나갔기에 대중에게는 성공 뒤의 비즈니스라는 냉정한 시선을 받게 했다. 소문에 따르면 이 3일 일정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 베이징의 고금, 상하이의 금융지구, 그리고 마카오의 VIP 카지노를 잇는 초고속 전용기 스케줄이었으며 그녀는 매일 밤 다른 테마의 파티에 참석해야 했다고 한다. 홍수아는 계약 초기 한류 스타 마케팅의 일환이자 중국 내 거물들에게 한류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홍보대사 역할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2억 원이라는 거금은 그녀의 중국 내 매니지먼트사 대표가 제시한 신변 안전 및 이미지 보장 프리미엄 명목이었다. 첫날 밤 베이징의 한 고풍스러운 저택에서 열린 모임은 겉보기엔 우아한 예술품 경매 파티였다. 하지만 와인잔이 비워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참석자들의 그녀를 향한 시선은 마치 전시된 예술품을 감정하듯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둘째 날 마카오의 카지노 VIP룸에서 벌어진 파티는 더욱 가관이었다. 거액의 칩이 오가는 도박판 한가운데 그녀는 행운의 여신 역할을 해야 했다. 이때 한 50대 중국 거상이 그녀에게 다가와 3일간의 가격표가 2억이 맞느냐, 나한테는 20억이라도 낼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홍수아는 당황했지만 프로답게 저는 마케팅을 위한 대사이며 가격은 소속사를 통해 문의하십시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거상은 비웃으며 아니다. 2억은 내가 3일간 내 옆에 머무는 보증금이고 진짜 가격, 즉 너의 복종 프리미엄은 우리가 정한다고 그녀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충격적인 발언에 홍수아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으나 VIP룸의 문은 이미 전자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2억 원이라는 돈에 의해 완벽하게 인질이자 트로피로 잡혀있음을 깨달았다. 카지노 보안 요원이 아닌 중국 공안 복장을 한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알고 보니 이 거상은 마카오의 불법 자금 흐름을 주도한 공안의 비밀 수사 대상이었고 홍수아는 의도치 않게 거대한 덫 한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2억 원을 받고 도망친 여배우가 아닌 목숨을 걸고 위기를 모면해야 하는 스파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 공안은 그녀를 신문하며 거상과의 관계를 집요하게 캐물었고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3일간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재구성해야 했다. 그녀가 잃어버린 3일의 행적, 그리고 그녀를 미끼로 이용하려 했던 소속사의 숨겨진 의도는 아직도 중국 연예계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8. 한서희 7천만 원 대화 제안. 라이브 방송의 고백과 숨겨진 암흑의 제안자,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인물 한서희. 그녀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누군가 나에게 단 하루 대화만으로 7천만 원을 제안했다고 폭로했을 때 대중은 경악했다. 단순한 대가성 만남이 아닌 대화에 7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붙었다는 사실은 그 배경에 숨겨진 목적이 무엇일지 상상하게 만들었다. 단순한 지적 유희일까, 아니면 더 깊은 어둠 속의 거래일까? 소문의 제안자는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 신흥 IT 기업의 회장 K였으며 그는 주로 웹툰 및 콘텐츠 플랫폼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한서희의 거침없는 언행과 독특한 개성에 매료되어 자신의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7천만 원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화에는 치명적인 조건이 붙어 있었다. 바로 녹음 금지와 12시간 동안의 외부와의 완전한 고립 및 비접촉이다.
이는 대화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경고였다. 한서인은 호기심과 거액의 유혹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 장소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펜트하우스의 방음 처리된 지하 서재. 회장 K는 그녀에게 고대 로마 철학, 현대 미술의 기원, 그리고 심지어 양자역학과 우주의 종말에 대해 질문하며 격렬한 토론을 이어갔다. 한서인은 자신의 지성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며 7천만 원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다. 그녀는 이 대화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시험하는 고도의 게임이라고 생각했다. 밤 10시가 되었을 때 회장 K는 갑자기 토론을 중단하고 그녀에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희 씨, 당신의 7천만 원은 사실상 이것의 가치입니다. 그는 서재의 한쪽 벽에 걸린 거대한 책장을 밀어 열었다. 그 안에는 평범한 금고가 아닌 온갖 종류의 마약 샘플과 심지어 최첨단 금융 범죄에 사용되는 위조 신분증 및 해킹 장비가 담긴 유리 케이스들이 가득 차 있었다. 회장 K는 자신이 사실은 아시아 전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마약 및 디지털 범죄 유통의 거물이며 이 7천만 원의 대화는 그녀의 협조 가능성과 극도의 비밀 유지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심리 테스트였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녀의 대화 태도와 논리력, 그리고 위험에 대한 태도를 통해 그녀를 자신의 비밀 통로로 끌어들이려 했던 것이다. 이 충격적인 대화의 목적은 돈이 아닌 그녀의 침묵 프리미엄과 잠재적인 공범화였다. 한서인은 자신이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목격자 혹은 심지어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고 회장 K는 그녀의 선택에 미소 지으며 나가도 좋다. 하지만 오늘 내가 본 모든 것은 내 인생의 평생 비밀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녀가 라이브 방송에서 7천만 원의 대화를 언급했지만 정작 그 대화의 진짜 내용, 즉 마약과 범죄의 실체는 끝내 밝히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소문이다. 그녀는 그날 밤 7천만 원 대신 목숨을 건 침묵을 선택했다. 7. 한예슬 홍콩 거물들의 요트 파티. 물거품이 된 환상과 자금 세탁의 미스터리를 화려한 이미지와 당당한 태도로 주목받는 배우 한예슬. 그녀가 연루된 소문은 스케일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한국과 홍콩의 거물들이 공동 주최한 초호화 파티의 요트에 참석했다는 루머다. 이 파티는 단순히 사교 모임을 넘어 아시아 전역의 투자와 사업 비밀이 오가는 일종의 해상 비밀 회담 성격이 강했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화려한 미모가 어둠의 거래에 고급 포장 역할을 했다는 소문은 씁쓸함을 더했다. 소문에 의하면 파티는 태국의 푸켓 근해 공해상에서 벌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철저히 디자인된 가면을 착용해야 했다고 한다. 한예슬은 순백의 드레스와 화려한 마스크를 쓰고 파티에 등장했다. 요트는 3층 높이였으며 최첨단 방음 시스템과 해상에서도 완벽한 통신 보안을 자랑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홍콩 재벌 2세, 싱가포르 선박왕,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광물 재벌 등 아시아를 주무르는 거물들과 인사를 나눴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녀는 잠깐 숨을 돌릴 겸 요트 맨 위층의 전망대로 올라갔다. 그때 아래층의 방음이 완벽하지 않은 선장실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대화 소리가 그녀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한국의 한 유명 재벌 L 회장과 홍콩의 C그룹 회장이 주고받는 대화였다. 그들은 놀랍게도 이 요트 파티의 진짜 목적이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불법 자금 세탁을 위한 위장 작전이었다는 사실을 논하고 있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의 익명 자금을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 파티 참석 비용으로 들어온 현금만 해도 500억이 넘어 이 돈을 태국 해상에서 인출한 것처럼 조작하고 한예슬 같은 톱스타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사교 모임이라는 알리바이가 완성된다.
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한예슬은 충격을 받아 몸이 굳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수백억 원대의 국제금융범죄 현장 한가운데에 서 있으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 범죄의 위장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참석 자체가 이 자금 세탁의 알리바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예슬의 유명세와 화려한 이미지가 이 불법적인 거래의 정당성이라는 포장을 씌워주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전망대 구석에 설치된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초소형 위성통신 장비였다. 이 장비는 단순한 통신이 아닌 전 세계의 비밀 금고와 암호화된 자금 거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파티가 아닌 글로벌 금융 범죄의 중개소였다. 그녀는 가면을 벗을 수 없었고 가면을 쓴 채 이 위험한 밤을 견뎌내야만 했다. 그녀의 유튜브 파티 소문은 단순한 스폰서 루머를 넘어 국제금융 범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충격적인 미스터리였으며 그녀는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닌 범죄의 무대에 선 고액의 소품이었다. 6. 서활동 중단기 수천만 원 제한. 재벌들의 비밀 안식처와 동료의 비극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 후 배우 서에게는 재력가들의 비밀 파티 참석 루머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활동을 멈춘 시기에 수천만 원을 받고 기업가들의 사적인 모임에 나갔다는 소문은 그녀의 궁백기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소문은 그녀가 돈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속삭였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를 끌어내리려는 더 어두운 계략과 비극적인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 소문의 파티는 한국이 아닌 일본의 한 온천 마을 깊은 산속에 위치한 폐쇄적인 고급 별장에서 열렸다고 한다. 서우가 활동을 중단한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와 심한 우울증 때문이었다. 이때 그녀의 상황을 악용한 한 전직 매니저가 그녀에게 단순한 휴가와 치료 명목으로 이 별장행을 제안했다. 물론 수천만 원의 거액은 치료비 명목이었고 그녀에게는 구원처럼 느껴졌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마치 미로와 같았다. 모든 방이 똑같이 설계되었고 창문은 항상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서우는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심리치료를 받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일본 재계의 거물들과 한국의 일부 기업가들이 한 명씩 도착했고 휴가는 순식간에 고액 만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들을 상대하며 매일 밤 수천만 원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곳은 재벌들의 은밀한 욕망을 채우는 비밀 안식처였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별장의 정원에 설치된 작은 폐쇄 공간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바로 자신이 과거 무명 시절 오디션에서 경쟁했던 동료 여배우였다. 그 여배우는 성공하지 못하고 이 별장에서 영구적인 손님으로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서우에게 여긴 절대 네 발로 나갈 수 없는 곳이야. 수천만 원을 받으려면 내 삶 전체, 내 영혼까지 내놓아야 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포기했어라고 절망적으로 경고했다. 서우는 공포에 질려 탈출을 시도했다. 그녀는 이곳의 비극적인 희생양이었다. 그녀는 별장 지하의 오래된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한 6.25 전쟁 당시 사용되던 골동품 비상 무전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최신 기종이 아니었으나 기적적으로 짧은 주파수를 통해 한국에 있는 한 지인과 연결될 수 있었다. 그녀는 그 무전기를 이용해 한국에 있는 한 지인에게 암호화된 SOS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가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상황에서 그녀는 나는 갇혀있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나의 마지막 영화 555의 클라이맥스 대사 10분 뒤에 시작. 그 문을 열어라는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 대사는 오직 그녀와 그 지인만이 아는 탈출 신호이자
그녀가 갇혀있는 문을 열어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수천만 원의 루머 속에 감춰진 목숨을 건 탈출 시도의 전말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으며 그녀의 복귀가 늦어지는 이유가 이 비극적인 경험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다. 5. 이태임 돌연 은퇴 후 5천만 원의 비밀 만찬. 마지막 샴페인의 의미와 자유를 향한 외침 욕설 논란 후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했던 이태임. 그녀의 갑작스러운 결정 뒤에는 재벌들의 사적 저녁 식사에 5천만 원을 받고 참석했다는 소문이 따라붙었다. 은퇴와 동시에 불거진 고액 만찬 루머는 대중에게 그녀가 연예계의 쓴맛을 보고 결국 다른 길을 택했다는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그 5천만 원에는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과 자유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소문에 따르면 이태임에게 5천만 원을 제안한 것은 한국 내 대기업의 회장이었다. 그는 이태임의 우아하고 도도한 이미지에 매료되어 은퇴 전 마지막으로 그녀와 단독 만찬을 갖고 싶어 했다. 장소는 회장의 개인 소유인 남산 기슭의 프라이빗 다이닝 룸. 만찬 메뉴는 최고급 프랑스 요리와 수천만 원짜리 희귀 샴페인이었다. 이태임은 만찬 시작 전 회장에게 이것은 제가 연예계 생활을 정리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마지막 식사이자 저의 공적인 삶의 종결의식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회장은 미소 지었지만 만찬이 끝날 무렵 그는 본색을 드러냈다. 회장은 이태임에게 5천만 원이 든 흰 봉투를 건네며 당신이 은퇴 후에도 이따금 내 옆자리를 채워준다면 이 금액은 매달 당신의 통장에 입금될 것이고 심지어 매년 2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천만 원을 평생 연금이자 월급으로 제시한 것이다. 충격에 휩싸인 이태임은 그 봉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회장님, 저는 이 샴페인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5천만 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마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저는 이미 연예계 생활을 은퇴했고 저의 삶은 더 이상 가격으로 매겨질 수 없습니다. 이태임의 단호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그녀를 비웃으며 한 번 연예계에 발을 들인 사람은 평생 나처럼 돈 있는 사람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신의 자유는 고작 5천만 원짜리 허상일 뿐이라고 조롱했다. 그때 이태임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취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그대로 다이닝 룸의 커다란 통유리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5천만 원이 든 봉투를 찢어 공중에 날려버린 후 마지막으로 남은 희귀 샴페인을 바닥에 부어버렸다. 자유를 향한 그녀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연예계와 재벌 권력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저의 5천만 원의 가치입니다.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저는 제 삶의 주연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이 만찬은 이태임에게 굴욕이 아닌 연예계 생활을 완전히 단절하는 마지막 의식이었으며 이 사건 이후 그녀를 향한 루머는 역설적으로 자유를 쟁취한 여배우라는 새로운 서사를 만들었다. 4. 한채영 중국 VIP 파티 8천만 원의 바비 인형 쇼크와 비리. 녹음 파일 바비 인형이라는 별명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사랑받았던 배우 한채영. 그녀의 중국 활동 시절 중국 기업가들이 주최한 VIP 파티에 참석 비용으로 8천만 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의 화려하고 완벽한 외모가 오히려 고액의 상품성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소문은 그녀를 단순한 트로피로 만들었지만 그 내막에는 소속사의 검은 속셈이 숨어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8천만 원의 파티는 중국 상하이의 랜드마크 빌딩 최고층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펜트하우스에서 열렸다고 한다. 이 파티는 철저하게 남성 참석자들의 취향에 맞춰 기획되었으며
한채영은 한류미의 상징으로서 섭외되었다. 매니지먼트사는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제시하며 단순히 자리에 앉아 미소만 지어주면 된다. 당신은 바비 인형처럼 완벽하게만 보여달라고 안심시켰다. 파티장에 들어선 한채영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파티 참석자들은 그녀를 포함한 한국 여배우들을 전시물처럼 대했으며 노골적인 시선과 무례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그녀는 8천만 원의 가치를 증명하듯 완벽한 미소와 우아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으나 내면은 끓어오르는 분노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때 한중국의 부동산 재벌이 그녀에게 다가와 바비 인형처럼 한 번 서 있어 보라며 그녀의 드레스를 만지기 시작했고 한채영은 불쾌감을 느꼈지만 8천만 원이라는 돈과 소속사에 국제적 관계가 걸려있다는 압박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에게 굴욕적인 포즈를 요구했다. 그녀를 경호하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소속사 직원이 갑자기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쓰러진 것이다.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는 급성 위장염으로 고통스러워했고 파티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이 혼란을 틈타 그녀는 재빨리 파티장을 벗어나려 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쓰러진 직원이 아니라 그가 떨어뜨린 초소형 녹음기였다. 그 녹음기에는 파티 참석자들의 음담 패설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녀의 소속사 대표가 8천만 원 외에 추가로 재벌들에게 한채영을 이용한 장기적인 투자 유치 및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8천만 원은 그녀의 참석 비용이 아니라 그녀를 미끼로 한 소속사 대표의 뒷돈 거래와 더러운 사업을 위한 밑밥이었던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한채영은 8천만 원의 유혹 대신 소속사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증거를 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그녀는 녹음기를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 루머는 단순한 소문이 아닌 거대 기획사와 재벌 간의 복잡한 이권 다툼의 흔적이었으며 한채영은 이 더러운 게임의 결정적인 증인이 되었다. 3. 이다희 금융가 VIP 리스트 7천만 원. 해외 행사 동행 계약서와 반부패 수사망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의 배우 이다희. 그녀에게는 금융권 VIP 초청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으며 해외 행사 동행 계약으로 7천만 원을 받았다는 루머가 돌았다. 금융가라는 구체적인 배경과 계약서라는 언급은 이 루머의 단순한 억측을 넘어선 조직적이고 치밀한 성격이 있음을 암시했다. 그녀는 이 계약이 그녀의 커리어를 한 단계 올릴 고급 비즈니스라고 믿었다. 소문에 따르면 이 VIP 리스트는 한국의 대형 증권사 임원진들이 중동의 오일머니를 유치하기 위해 고객 접대를 위해 은밀하게 제작한 것이었다. 이다희는 소속사를 통해 한 중동 국가의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에 초청받았다. 7천만 원은 그녀가 컨퍼런스 기간 3일 동안 주요 금융 인사들과의 저녁 식사 및 사교 모임에 파트너로 동행하는 비용이었다. 그녀는 이를 고액의 홍보 대사 역할로만 생각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는 금융계 거물들 사이에서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중동의 초호화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열린 첫 만찬. 하지만 한 50대 외국인 투자자가 그녀에게 이 7천만 원짜리 계약서에는 당신의 감정 노동과 밤 시간의 독점적 배정도 포함되어 있느냐고 노골적으로 물었다. 이다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저는 한국의 배우입니다. 저는 제 일에 충실할 뿐이며 계약서 내용 외 요구는 거절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 만찬이 열린 펜트하우스는 사실 현지 정부의 반부패 수사 감시망에 올라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파티장은 어둠에 휩싸였고 이다희는 혼란 속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계약서 사본을 발견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출연 계약서였지만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는 폰트 크기 5로 인쇄된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펼쳤다. 본 계약은 단순 사교 동행을 넘어 상대방이 요구하는 비밀 유지 및 감정적 만족도를 포함하며 이에 대한 위반 시 7천만 원의 7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녀는 7,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4억 9천만 원의 위약금에 묶인 인질 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이다희는 7천만 원이라는 돈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와 커리어를 모두 걸어야 하는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계약서를 찝는 대신 계약서에 적힌 7배 위약금 조항을 이용해 이 위험한 상황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계약서가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금융범죄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 했다. 2. 윤은혜 대륙의 톱 홀리우드 스타. 1억 원의 가면 파티 미스터리와 복수의 청구서.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톱 홀리우드 스타 윤은혜. 그녀에게는 중국 비밀 파티에 1억 원을 받고 참석했다는 루머가 따라붙었다. 1억 원이라는 거액과 홀리우드 스타라는 타이틀이 결합되면서 그녀의 이름은 해외 재력가들의 가장 탐나는 리스트에 올랐다는 추측을 낳았다. 이 루머는 그녀의 경력에 치명적인 얼룩을 남겼다. 소문의 파티는 중국 상하이의 외곽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한 비밀 저택에서 열린 가면 무도회였다고 한다. 윤은혜는 철저한 보안 속에 1억 원이라는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이 파티에 참석했다. 그녀는 화려한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계약 조건은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억 원은 그녀의 신비주의와 독점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대가였던 셈이다. 파티는 마치 유럽의 귀족 무도회처럼 진행되었고 참석자들은 각자의 가면 뒤에 정체를 숨긴 채 와인과 춤을 즐겼다. 그녀는 한 중년의 IT 재벌과 춤을 추고 있었다. 그때 마스크를 쓴 한 여인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 여인은 윤은혜에게 당신의 춤 사위는 10년 전 S드라마의 은찬과 똑같네요. 그때 그 커피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아요라고 속삭였다. 이는 오직 윤은혜만이 아는 극중 배역의 특징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적한 것이었다. 윤은혜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 외에 이 비밀 파티에 또 다른 내부자 혹은 자신을 너무 잘 아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그 여인은 그녀의 마스크를 낚아챘다. 이제 모두에게 당신의 진짜 가격을 보여줄 시간이죠. 1억 원짜리 윤은혜 씨. 당신의 순수함은 이제 끝났어요. 충격적이게도 마스크를 벗은 그녀의 얼굴이 공개되자 파티장 전체가 싸늘해졌다. 알고 보니 이 파티는 윤은혜를 향한 함정이었다. 참석자들은 경악하며 술렁였다. 그녀에게 1억 원을 제안했던 주최자는 사실 그녀의 옛 년적이었던 한 재벌가의 딸이었던 것이다. 그 재벌가 딸은 윤은혜에게 1억 원을 주고 그녀를 초대했지만 그 목적은 그녀를 모욕하고 그녀의 이미지를 고액 스캔들의 주범으로 만들어 영원히 연예계에서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1억 원은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복수의 청구서였다. 윤은혜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마스크를 주워들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당당히 밝히며 이 모든 것이 질투와 복수를 위한 함정이었음을 폭로했다. 그녀가 선택한 정면 돌파는 소문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자 그녀의 이미지를 극적으로 회복시키는 반전의 한 수였다. 1. 최지우 결혼 후 비밀 사교 명단. 상상도 못했던 1위의 국민 여동생의 희생 늘 우아함과 지적인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지휘힘의 최지우. 그녀가 결혼 후 일본 및 홍콩에서의 사적 저녁 식사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소문은 대중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결혼 후라는 시점은 이 루머의 단순한 스폰서 이상의 배신감이라는 감정을 더했다.
그녀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을까? 소문에 의하면 그녀가 이름이 올랐다는 사적 명단은 단순한 저녁 식사 자리가 아닌 일본과 홍콩의 거대 건설 및 금융그룹이 참여하는 비밀 합작 투자 프로젝트의 결정회의였다고 한다. 소문이 책정한 그녀의 참석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가치는 억대를 훨씬 뛰어넘는 최고가, 즉 그녀의 이미지 가치 전체로 추정되었다. 그녀가 이 자리에 나선 이유는 다름 아닌 일반인 남편의 파산 위기에 처한 사업 확장 때문이었다는 충격적인 소문이 뒤따랐다. 그녀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일본 도쿄의 한 고급 르칸.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폐쇄적인 공간. 그녀는 단아한 기모노 차림으로 비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분위기는 겉보기엔 화기애애했지만 사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이권 다툼의 장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 관련 서류를 들고 회의 내내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미소는 경직되어 있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일본의 건설 재벌 T 회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남편을 위해 여기까지 오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주 힘의 희생 정신에 감탄합니다라고 조롱하듯 말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남편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비밀 지름길을 제시했다. 그 지름길은 바로 그녀가 국민 여동생 시절부터 쌓았